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이제 IT 기업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신영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보셨다시피 조그만 회사 신재생에너지와 ESS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배터리예요. 배터리 쪽에 관련 사업을 해외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김규민이라고 합니다. 토론 경력도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삼성전자에서 통번역사로 일하고 있는 권수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로스쿨 12기로 재학 중인 이종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다들 이제 시간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파가지고 참여를 이제 해주셔가지고 저희 또 이렇게 같이 얼굴이 익숙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토론을 함께 했었던 이제 분들이고. 오늘 시간에는 저희가 조금 기존에 지금 앞에서 했던 이야기랑은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가장 먼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토론이라는 활동,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회식 토론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어로 하는 의회식 토론일 수 있겠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 활동이 실질적으로 나의 어떤 삶이나 혹은 이제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근데 서두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어떤 활동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알게 되거나 나도 모르게 약간 체득하게 되는 그런 어떤 능력이라든지 기술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토론이라는 활동 자체가 특히 의회식 토론이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생각하는, 이건 정답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토론이라는 활동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줬던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생각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먼저 간략하게 저기 계신 이제 종훈님부터 어떻게 이제 토론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당시에 어떤 것들을 좀 배웠다고 생각하는지를 먼저 좀 들어보면서 좀 이제 추억도 좀 팔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종훈님부터 먼저 좀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들어온 바로는 질문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왜 또는 어떻게 토론을 시작하게 됐는지,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얻어간 것이 무엇인지인데, 아마 두 번째 부분은 좀 얘기가 진행되면서 더 자세히 나눌 것 같아서 짧게만 나눌게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왜 또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다행히도 중학교 때 중학교 때 학교에서 영어 토론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배의 권유로 제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들어갔지만 이때 정작 제가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토론에서 계속 활동하게 된 이유는 워낙 재밌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고 심지어 제가 10년 뒤에 대학생이 되더라도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제가 살아보지 않고 또 앞으로 살아보지 못할 삶들이 너무 많아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함께 공존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이슈들이 오면은 예컨대 부당해고 또는 노인 빈곤 등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때 제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변하고 변호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맨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고 죄송스럽고 심지어 부담스럽지만 나중에는 그것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리서치를 하고 수많은 칼럼들을 읽고 또 신문사도 각각 편향성이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닫고 직접 현지 인터뷰를 보거나 나중에 주변 이제 친구들이나 어른들에게 이제 많이 물어보는 거죠, 이런 이슈에 대해서. 그러면서 저 또한 이제 단순히 이런 실력이 늘어서 나중에 제가 두 번째 답변으로 말씀드릴 부분에서 말씀드린 이런 좋은 것들을 얻어가기 이전에 일단 제가 우리 사회나 이웃들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제가 몰랐던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느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장 어떤 도움이 없다고 느끼더라도 여전히 그 안에서 활동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이 더 관심 있을 만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도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마 다른 연사자분들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저는 지금도 학생이고 아직도 지금 커리어를 쌓기보다는 커리어를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아마도 대학생분들은 취준생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취준생으로서 필요한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스킬셋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정작 그 채용자나 또는 이러한 의사 결정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가 중요한데, 저는 첫 번째 부분 스킬셋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10초 안에 제가 몇 마디를 넣을 수 있는가, 제가 몇 가지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말하고 싶은 게 5개예요. 그럼 1분 주어졌을 때 그 면접관 앞에서 또는 교수님 앞에서 1분 동안 5가지 말할 수 있는지, 3가지 말했을 때 충분히 전달이 되었는지, 안 그럼 그냥 말이 너무 빠르다, 산만하다라는 소리 들었는지, 정작 5가지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냥 가장 단순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하나를 말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들리는 것과 인식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은 직접 경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각자 저런 사람들은 10초 동안 2개를 말했더니 괜찮더라 했는데 정작 나의 발음이나 나의 인토네이션 또는 그냥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인상,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작 나는 그런 기준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그때 면접 준비할 때 그때 가서 열심히 배워야지, 그때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스스로를 객관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토론에서 어떤 사람들은 비효율적이라 부를 수도 있지만 그 7분 동안 자신이 열심히 준비해서 준비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렇다면 이것들이 예컨대 저의 커리어 또는 저의 커리어를 준비하는 취준생으로서의 마음 또는 취준생으로서 필요한 자질들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가 말씀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는 지금 로스쿨을 다니고 있으니까 입시를 할 때 리트라는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빠르게 긴 지문을 읽고 그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파악하고 그것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것은 토론에서 매일 하거든요. 토론에서 내가 주장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들으면서 그 두 가지 주장을 비교하고 분석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또 나중에 직접 3분이 지나면은 나가서 1분 만에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런 작업들을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은 그렇게 글로 그런 작업을 똑같이 할 때 감사합니다. 네, 똑같이 할 때도 그런 자질들이 발현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지금 당장 제가 피부로 느낀 바로는 로스쿨 공부를 할 때는 더 심해요. 실은 리트라는 시험이 연관성이 높은 게 로스쿨에서는 특히 저희가 3년 동안 옛날 저희 현업 선배님들께서 거의 10년에 걸쳐서 하셨던 커리큘럼을 단번에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매우 커리큘럼이 이제 조밀하게 짜여져 있고, 저희가 새로운 경험을 하더라도 그 경험을 소화할 만큼 기다려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보 처리하는 능력을 미리, 특히 로스쿨에서 배우듯이 이런 찬반론을 보고 저희만의 검토 의견을 달아야 하는데, 실은 리트나 또는 결론적으로 토론에서 경험하는 게 똑같거든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스킬셋을 미리 준비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해요. 물론 그것이 없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논문 쓰는 친구들도 있고 토론만이 꼭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토론을 통해서 분명 얻을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도 이 채용자 또는 의사결정자 입장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차후 질문들에서 더 나올 것 같으니까 나중으로 유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그 규민님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해서 좀 이제 호흡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는 그냥 토론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듣고 싶고, 그 다음에 토론이라는 활동을 하면서 좀 어떤 것들이 좀 기억에 남는지를 짧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좀 딱 붙여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딱 이렇게 붙여서 좀 잘 들리게 확인 한번 해주시고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토론을 한 2, 3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한국에서
네 번째를 맞이하는 고등학생 영어 토론 대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제가 정식으로 참가를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학교 대표팀에도 속하지를 못했는데 갑자기 대타로 뛰게 됐어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 토론 대회 별로 준비도 못하고 참여를 하게 됐는데, 다행히 제 팀메이트였던 한 선배가 몇 년 뒤에는 청소년 국가대표 토론팀에도 속할 정도로 실력이 좋은 선배였기 때문에 그 선배를 통해서 저는 좋은 모습을 처음부터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토론을 진짜로 시작하게 된 것은 경험이 아니라 진짜로 시작하게 된 것은 대학교 때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실력이 너무 부족해서 토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대학을 붙자마자 동아리 리스트를 이렇게 신입생들한테 배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아리 리스트에서 토론 동아리가 보이길래 바로 이메일을 보내서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실력은 부족한데 진짜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할 자신은 있다, 꼭 뽑아달라 해가지고 그 선배가 아직까지 대학 입학식도 안 한 고딩이 이메일을 보내니까 되게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토론을 계속 하게 된,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매번 토론을 할 때마다 기억에 남는 부분은 같은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예요. 그냥 다르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토론을 하는, 저랑 같이 토론을 하는 여기 종우님이나 아니면 뭐 사회자분이나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자기의 생각을 다듬어서 표현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다른 생각이 아니라 매우 잘 다듬어진 여러분들과 다른 생각인 거예요. 거기다가 토론의 특성상 여러분들은 이기거나 아니면 집니다. 비기는 게 없어요. 그 말은 결국 감정적인 업앤다운을 계속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나쁘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바닥을 보게 해주는 활동이고요. 좋게 말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을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붙여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게, 이거는 단지 논리적인 아니면 토론적인 스킬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성장까지도 바랄 수 있는, 꾀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항상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저의 부족함을 계속 깨우쳐주는 토론 활동이라는 점을 저는 계속해서 기억에 남는, 제가 계속 토론을 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활동을 하셨던 만큼 되게 많은 얘기를 하시고 싶을 수 있으실 텐데 기회는 계속 올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또 순민님도 그 간략하게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랑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경험 정도 우리가 한번 얘기하고 다음 좀 파트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토론에 대한 경험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동아리들이 이제 홍보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토론 동아리 부스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약간 비주류 동아리의 느낌이 강해가지고 뭐 누군가 딱히 저를 막 데려오려고 하거나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도 등록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떤 게 동기였냐를 살펴보면 어떤 사건이었다기보다는 제 안에 있는 승부욕? 뭔가 영어도 꽤 한다는 소리를 들었었고, 뭔가 말도 뭐 그렇게 못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를 확실히 잘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뭔가 이런 게임을 하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토론이 어떻게 보면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기든 지든 내 삶에 직접적인 뭐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기면 되게 기분 좋은 이제 그런 게임 정도로 생각하고, 어차피 대학교 때 많은 시간이 저에게 주어지는데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냥 그런 생각 때문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는 그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자면 이제 어떤 추억이 있냐 이러면 아무래도 저도 되게 길게 했어요. 규민 오빠만큼은 아니지만 되게 길게 했고 키다 활동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되게 실력이 안 좋았다가 점점 이제 좋아져서 결국에는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이제 그런 추억들이 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약간 성취 위주의 기억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추억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토론 이건 좀 별개의 얘기지만 점점 하면 할수록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은 어떤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토론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이제 수미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좀 이제 갈고 닦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런 어떤 좀 유의미한 성과를 얻었을 때 그게 단순히 토론을 넘어서서 뭔가 내가 어떤 거를 준비하고 그거를 이제 열심히 했을 때 얻어지는 성과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내가 증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이 오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다 이제 같이 토론 활동도 조금 했었었는데 이제 제 이야기도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다음 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주제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되게 늦게 토론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토론, 영어 토론 그리고 의회식 토론 이런 게 있는지도 아예 몰랐고 대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좀 스타트업이나 뭐 다른 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활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학교에 이제 복학하고 나서 뭔가 내가 이제 유의미한 활동들을 너무 안 했다. 맨날 내가 좋아하는 어떤 활동들만 너무 많이 한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쯤 좀 전략을 막 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짰냐면 내가 이제 4학년이 이제 다가오니까 할 수 있는 활동의 숫자는 너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 어떤 하나의 활동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효율이 되게 좋은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효율이라고 하는 게 나의 성장에서의 효율도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 활용할 수 있는 효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어떤 A라는 활동을 하면은 A는 뭐 리더십에 꽂을 수가 있다. 뭐 B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내가 늘린다는 어떤 그런 포켓에다가 꽂을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 자기소개서나 뭐 레주메 이런 것들을 준비해 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럼 이제 뭔가 좀 더 근본적이고 기본적으로 되게 이제 그 여러 가지에 적용될 수 있는 게 뭔지 이제 좀 고민을 하던 차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영어 토론 그 수업을 듣게 되면서 여기에 되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 제가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사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은 취업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저는 이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접근을 하는 어떤 시작점이나 들어가는 마인드가 되게 달랐던 것 같고 이 얘기를 왜 굳이 드리냐면 토론이라는 활동이 막 언제 시작해야지 좋다라는 건 되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들어와서 어디까지 내가 성장하느냐를 되게 목표로 삼고 저는 했거든요. 제가 나는 들어가서 오래 못하니까 단기적인 기간 동안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일정 정도의 소기의 성과를 얻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많이 이제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잘 못하는데 뭔가 근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가 않은 게 모두가 다 우승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손흥민이 될 수는 없지만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손흥민 빼고 다 의미 없는 거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그냥 내가 어디까지 갈지를 보고 활동을 좀 바라봤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첫 6개월 안에 이제 뭐 우승을 하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니었지만 그냥 뭐 본선에 진출하는 정도의 성과를 거뒀고 저는 그걸로 되게 충분히 이제 즐거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지금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는 그 어떤 내가 받았던 거를 계속해서 즐거워가지고 이제 그냥 시간이 틈이 날 때마다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사실은 제가 국제 대회에서도 우승도 나중에는 해봤고 뭐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막 해외 대회도 나가서 심사위원 혹은 뭐 참가도 많이 해봤지만.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첫 학기 때 그냥 내가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입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목표했던 것들을 이뤘던 경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이 활동이 조금 경쟁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져다 줄 수 있는 좀 좋은 기억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각자 이제 어떻게 조금 시작을 했는지 이렇게 들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뭐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번엔 좀 거꾸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토론이라는 활동이 어떤 기여를 했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좋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어떤 방향성적으로 내가 좀 도움을 받았던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민님부터 좀 간략하게 우리가 좀 호흡을 짧게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좀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통번역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어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토론이라는 게 결국에 제가 했었던 거는 영어 토론이었기 때문에 언어적인 것과 논리적인 사고, 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언어적인 측면도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용 언어가 있고 표현 언어가 있는데, 저는 사실 토론 동아리로 올 때만 해도 내가 표현 언어가 늘겠다, 즉 뭐 스피킹이 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스피치를 진짜 잘하려면 잘 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잘 들어야 반박을 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의 주장을 때로는 모방해서 내가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아까도 승부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뭔가 토론 대회에서 또 승기를 잡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듣는 거를 배웠고, 듣는 거를 통해서 좀 더 리스닝이 잘 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스피킹은 이제 당연하게도 계속 이제 7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어쨌든 최대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 파트너 이제 정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랑 디베이트 대회에서 우승을 목표로 결국 휴학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휴학하면서 저희가 했었던 게 메터 파일이라는 책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저희만의 책을. 그래서 여러 이제 유명한 그런 기사들을 스크랩해가지고 테마별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사들, 또 인사이트들을 이제 영어로 정리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준비 기간도 포함을 해서 되게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어쨌든 간 시사상식을 알고 있어야 30분 혹은 15분의 준비 시간 동안 우리가 머리에 가지고 있는 걸 쏟아내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나 이제 단어에 막히면은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잘 하기가. 그래서 그런 언어적인 차원에서 다 준비가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긴 할 건데, 그런 논리적인 구조. 근데 이게 통역사가 왜 중요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떤 연사의 말을 들을 때 되게 중언 부언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또 통역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또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사전 조사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통역사는. 그래서 단순히 통역을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이제 조사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도 논리적으로 좀 발췌하고 수집했던 그런 습관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이만큼 되게 다양한 아웃풋을 내고 또 다양한 커리어를 걷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동아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동아리는 공통의 관심사로 묶이기 마련인데, 어쨌든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서 자기 주장을 웬만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관심사도 되게 조금 더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아요, 다른 동아리들에 비해서.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알면서 지내는 것도 되게 좋은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사실 뭐 나머지 앞에 두 개도 너무 맞는 말인데, 그 세 번째에서 진짜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단순히 토론이라는 활동을 넘어서서 대학생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성장 동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첨언을 드리고 싶었는데, 내 주변에서 내가 비슷한 사람들만 만났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성장의 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은 단순히 이제 우리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예전에 저랑 같이 중국에 있는 대회도 같이 나갔는데, 중국에 있는 사람, 뭐 이게 이제 세계대학생 토론 대회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은 정말 나랑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나의 생각에 충격을 주거나 내 어떤 사고를 되게 넓히는
그 어떤 계기 중에 하나가 그런 자극을 받고 충격을 받는 거에서 되게 많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진짜 토론만큼 이제 그렇게 좋은 활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약간 영어라는 어떤 언어의 매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근데 내가 꼭 잘하지 않더라도 그런 경험만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저는 이제 좀 그 대학생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경험 중에서는 되게 이런 경험이 별로 많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규민님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 영선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순미님도 당연히 같이 해주신 말씀 중에 저도 기억에 남는 부분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한다. 특히 이제 그 사람들과 단지 서로 너 말도 옳아 내 말도 옳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승패를 걸고 토론 한판이라는 승패를 걸고 치열하게 다투면서 너가 옳니 내가 옳니라고 대결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그런 행동 양식을 통째로 습득하는데 그보다 나은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커리어라고 사실 부를 수도 없는 좀 미약한 커리어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대방과 이렇게 좋게 말하면 가슴을 터놓고 나쁘게 말하면 치열하게 싸우면서 바닥까지 보는 그런 인터랙션을 많이 해봤다는 경험 자체가 정말로 크게 남는 거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선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저도 세계 대회였어요. 그리스에서 열린 이 전인가요? 하여튼 몇 년 됐는데 세계 대회에 참가를 하면서 그 정치와 군사 관련 주제가 나와서 저는 이제 예비역 병장에 뽕이 차서 열심히 맨스플레이닝이라고 하는 내가 잘 아니까 나 군대 갔다 왔으니까 나 잘 알아 라는 거를 시전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부끄러운데 그때 제 반대편에 이스라엘에서 온 여군 출신의 예비역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나 너보다 더 오래 군생활 해봤어. 그리고 너 이렇게 말한 거 다 틀려. 너가 말한 거는 한국에만 해당이 되겠지.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그게 전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제 바닥을 들어서 거꾸로 들어가지고 탈탈탈 털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그것도 저의 아니면 우리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골라서 파고드는 반대로 말하면 그걸 통해서 더욱더 발전할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받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제 커리어를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나운 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매우 사나운 분들이시거든요. 이렇게 센 분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대할 때 있어서의 평소에 본인이 가진 소심함 혹은 자신 없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허세랑은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게 허세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의 그런 부드러운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만드는 그런 전략이 본인도 모르게 토론을 하면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유럽에서 해외 법인을 세우는 일을 맡고 있는데 직업 특성상 모르는 사람들에게 콜드콜링을 해야 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토론을 하기 전이었으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전화를 걸어서 그냥 이메일을 보내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는 요청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저를 바닥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탈탈 터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 특히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의 효율을 발휘해서 나의 상대편뿐만이 아니라 나의 팀메이트들에게까지도 나의 의견을 빠르게 전달하고 납득시켜야 되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나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차분하게 나의 장점을 살려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이거는 단순히 언어 능력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커리어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진짜
아까 규민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결국에는 내가 이스라엘에서 온 디베이트 팀하고 만났잖아요. 근데 토론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너는 A고 나는 B야 하면은 그냥 그러고 끝이에요. 승부가 안 나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A라고 믿고 있고 이제 규민님이 B라고 믿고 있는데 우리끼리 실컷 토론을 해도 사실은 결론은 안 납니다. 왜냐면 정답이 있는 거였으면 이미 정답이 있었을 거니까요. 그래 대부분 결론은 안 나요. 근데 이 지금 의회식 토론이 갖는 좀 매력은 어쨌든 여기에 이제 심사위원으로 모셔진 분들의 콜을 따라서 승부가 나요. 물론 그게 꼭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설명한 거를 바탕으로 누가 더 설득력이 있었느냐를 기반으로 이제 순위가 매겨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뭐 아무리 따져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일단 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진짜 내가 맞는데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내가 말하면 내가 맞으니까 나는 그냥 뒤돌아서 걸어가면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내가 말한 게 설득력이 없고 적어도 내 논리가 부족하다는 거를 약간 이게 앞에서 이렇게 직면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되게 분해도. 근데 그 과정이 저는 되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탈탈 털렸다는 표현을 썼는데 근데 그런 경험이 저는 되게 아까 말한 것 중에서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냥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계속 뚜벅뚜벅 계속 걸어나가게 되지 다른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혹은 다른 어떤 설득 메커니즘으로 이게 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를 좀 진실을 마주할 그럴 기회가 되게 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되게 공감을 많이 했고 또 이번에는 또 우리 종훈님의 이야기 들어보고 저도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제가 짧게 첨언하고 싶어요. 실은 저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유보했던 부분에서 이제 그렇다면 교수님들이 제가 로스쿨 들어올 때 좀 들어와서 좋게 평가한 부분이 무엇인가 할 때 분명 그거는 토론이 준 자질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제 다른 연사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팀워크 또는 상대방과 소통 방식이에요. 실은 많은 토론자분들이 잘하시게 될 때 느끼는 딱 그 점 포인트가 뭐냐면은 팀워크가 나와 팀내 간의 팀워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 팀과의 팀워크가 중요하구나가 그 굉장히 큰 차별점이에요. 왜냐면은 상대 팀의 주장을 저희 팀이 함께 보완해 주면서 반박해야지 심사위원들이 만족해요. 안 그러면은 그냥 서로 말꼬리 잡으면서 비생산적인 토론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짜증을 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토론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었던 이제 그 계기 중 하나가 이제 그걸 깨달았거든요. 상대방이 예컨대 말실수를 하거나 또는 약간 모순되는 말을 하면은 저는 그걸 건드렸어요. 이런 잘못했다. 저희 못한다.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는 저 팀이 지금 약간 모순되는 말을 했는데 잘 선회하면은 즉 좋게 해석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그들의 장점을 그 주장에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인정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계가 있고 이 면에서 우리 대안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심사위원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야 그 다음 얘기가 나오거든요. 안 그러면은 상대편도 억울해서 우리 그런 얘기 아닌데 하고선 그거 가지고 싸워요. 누가 무슨 말했냐. 그건 아무도 궁금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완하고 또 어떻게 이게 한계점에 맞닥뜨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를 맺은 게 중요한데 나중에 교수님께 이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 들어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너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서로 협업해가지고 더 중요한 결과가 내야 되는데 그때 누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고 또 상대방 의견을 듣고 그걸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자기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토론이 그런 면들을 갖고 있고 이것을 분명 다른 인생의 선배님들은 다 아세요. 그래서 어떤 회사든지 또는 어떤 기관 또는 단체든지 거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그런 걸 원할 거예요. 찾고 그런 면에서 또 여러분들이 그에 걸맞는 인재상에 해당한다고 어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첨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진짜 좋은 그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 다 우리 되게 많은 것들이 나왔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나의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것도 나왔고, 또 규민님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마주했을 때 뭔가를 또 받아들이고 뭐 패배할거나 뭐 나의 의견이 이렇게 꼭 되게 설득력이 없었다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되게 이제 종우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엄청 저는 이제 공감이 많이 하는 게,
이 의회식 토론은 2명 혹은 3명이서 같이 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팀워크도 되게 중요해요. 같은 거를 주장하는데 서로 뉘앙스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은 삶을 살면서 가정을 많이 해요. 아, 이 사람 대충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서 무대에 서면은 아 저거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막 좀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뭘 깨닫게 되냐면 아까 종훈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팀 내 팀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진짜 많이 필요하다는 거를 깨닫게 돼요. 이거는 사회생활에서도 진짜 많이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뭐 조모임이 아니라 뭐 진짜 대학 생활 안에서도 되게 그런 조그만한 포인트들이 큰 도움이 돼요. 근데 거기서 더 넘어서서 토론 그 장에서 이제 팀이 4개가 있고 이게 같이 이제 그 토론을 해나가는 그 호흡 있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팀워크가 있어요. 무작정 뭐 A라고 말하면 나는 무조건 not A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임하는 게 사실 우리가 많이 사회에서 보는 토론이라고 여겨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뉘앙스도 되게 많이 거기에 씌워져 있고 한데 사실은 그게 진짜 아니거든요. 토론이라고 하고 이제 흔히 이제 영어로 engage라고 말을 하려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진짜 잘 들어야 되고 거기에 어떻게 내가 물려가지고 반응을 해주는지가 점수에 반영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주장하려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나는 무조건 A야. 남이 누가 뭘 말하던 A야. 이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소화해주고 팀워크로 그 사람들의 말을 보완하거나 거기에서 이제 덧붙여 가면서 약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의 그림을 같이 그리는 거예요. 그 토론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의 그 팀워크를 이렇게 빌딩한다는 게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그 트레이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논리 트레이닝과 뭔가 나의 사고를 넓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서 그 팀워크에 대한 부분도 너무 공감이 됩니다. 저는 지금 너무 좋은 말씀들을 다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2가지만 보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토론이 의회식 토론은 내가 원하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또 구체적인 사례가 되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초파와 반민초파의 토론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나는 정말 전 민초파거든요. 지금 집에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근데 팀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반민초파로 할당이 되면 나는 그거를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반민초파의 논리는 대체 뭘까? 이해는 정말 안 되지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15분 동안 30분 동안 준비를 하면서 이들의 논리와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이유들이 있는지를 정말 연구를 하고 진심으로 그 상황에 몰입해가지고 해야지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게임을 하면은 되게 이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강제되다 보니까 저는 그 대학생활 때 할 수 있는 활동 중에서 그런 면에서 되게 나의 사고를 넓히는 면에서는 진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내가 원하는 거랑 내가 주장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만 실컷 할 수 있는 기회는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되는 쪽에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용을 써야 되는 상황은 별로 많이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주는 게 이제 의회식 토론이고 그거를 하면은 내 사고의 폭이 되게 많이 넓어져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게 커져요. 근데 이거는 회사에서도 저는 되게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은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대립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나는 뭐 이거 A 하자고 하면 저쪽 팀에서는 B 하자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흔히 이제 영어로 또 토론에서도 말하는데 데드락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풀려면은 내가 상대방 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역량 길러야지 내가 이제 그런 회사나 사회생활이나 어떤 집단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역량을 제가 봤을 때는 의회식 토론의 형식이 되게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저는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진짜 많은 도움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2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이건 좀 재밌는 부분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많은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 마음을 모두가 이해해 주길 바래요. 그러니까 좀 예시를 2개를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카톡을 보내면 모두가 다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답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상대방은 카톡이 하루에 3,000개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은 잘 안 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냈는데 왜 답장을 안 해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이 하루에 몇 개의 카톡을 받고 그거를 다 답장하는데 시간을 쓰다 보면 절대 그거를 소화할 수 없다는 거는 고려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섭섭한 마음을 주로 많이 갖죠. 사회에서도 똑같아요. 왜 내가 A라는 주장을 했는데 내 상사는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지? 이러고 맨날 섭섭해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현실은 뭐냐면 자기가 뭐를 했고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정말 떠먹여주듯이 소통을 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이게 되게 한국 사회 혹은 이제 저희가 자라나오면서 배우지 못했던 역량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소극적이죠. 그래서 회사 생활을 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꿋꿋이 일해요. 영원히 그렇게 꿋꿋이 일하는 거예요. 몰라요. 왜냐면 상사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상사는 본인 집에 가가지고 자기 아들 유치원 보내는 거에 더 관심이 많지, 지금 그 당사자가 진짜 뭐를 원하는지 이런 거 사실은 우선순위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우선순위지 타인의 삶이 우선순위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뭐를 해야 되냐면 정말 그거를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여주듯이 다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난 A라는 거를 했고 그 A가 어떻게 연결됐고 이거를 정리해서 친절하게 다 전달을 해줘야만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많이 간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토론에서 진짜 많이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은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환경,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와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정말 쉽게 쪼개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쪼개는 거는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그걸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말을 한 게 어떻게 이게 기여를 했고 이게 어떻게 이 논리에 더해줬고 내가 예시를 들었고 이런 것들을 정말 설명을 다 해줘야 돼요. 이걸 사인포스팅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연결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연결을 안 해주면 나중에 어떤 소리를 듣냐면 그거 네가 말한 거 네가 연결 안 해줬잖아. 그럼 나는 그 연결이 안 됐어. 이런 피드백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하는 정도가 꼭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하는 정도랑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진짜 많이 배웠어요. 왜냐면 나는 진짜 열심히 설명했고 정말 잘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논리적으로 연결을 안 되던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근데 사실은 이제 회사 생활에 하거나 혹은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다양한 통역 혹은 이제 의사소통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에서 토론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게 좀 생활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걸 더 연결하는 거에 친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커뮤니케이션 역량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강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지금 이제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본사 쪽에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기반에서 일을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우버 오피스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그 나라의 환경 다른데 그걸 내가 진짜 친절하게 설명 안 해주면 이해 못 해요. 그러니까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론은 토론을 통해서 기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되게 한정된 시간 안에서 좀 간략하게, 그리고 또 각자의 경험을 이제 나눠봤는데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렇게 무대에 서가지고, 사실은 이제 여기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이렇게 자리해 주신 분들도 많은데 후배 어떤 대학생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토론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약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사이에서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하고 저희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호님부터 할까 이번에 또? 네. 네, 저는 오늘 취준생으로서 또 학생으로서 같은 입장에 있을 수도 있는 분들께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로는 토론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장점이자 단점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팀메를 데리고 대회를 나가고 그 안에서 또 다른 팀들과 소통해야 돼요. 저한테는 그게 나중에 보면은 가장 큰 도움이 됐고, 지금도 학생으로서 여전히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로스쿨 안에서 공부도 힘들고 또 앞으로 취업할 때 현업에 계신 다른 분들을 뵙기도 힘들고, 이럴 때 가장 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다 제가 이렇게 토론에서 함께
어울리고 경쟁했던 분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토론이라는 것이 낯설고 지금 들어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될 수도 있지만 함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시너지가 분명 있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는 점에서 일단은 도전해보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꼭 토론이 아니더라도 학생이라면 혹은 아직까지 계속 성장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는 그런 활동을 해보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저에게는 그게 토론이었고,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패널 분들과 토론을 했고 토론을 해서 제가 이긴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졌고 제가 무슨 말을 해서 졌는지, 심지어 같은 팀이었던 영선님께는 너가 이 말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서 졌다라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매우 계속 제 부족함을 깨달아야 됐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결국은 깎여도 결국 저한테 남아있는 자존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제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어떻게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성장을 해야 되며, 그리고 그 성장의 방향이 또 어떻게 계속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의 한계를 마주할 수 있다. 패배를 통해서도 성장을 할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점 때문에 패배를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이 주어진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토론 활동을 강력하게 권유드리고, 꼭 토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을 깎이게 하는,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해서 한번 해보라고 꼭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거나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아마 토론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가장 크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겁먹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지만 되게 대단해 보이고 막 조명도 이래서 그렇지만 별거 아니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건데 소수만 누리게 되는 거가 돼버리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대학생 시절에는 믿져야 본전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냥 한번 해보고, 오빠가 아까 말했던 대로 실패가 되게 중요하니까, 또 성장의 밑거름이 되니까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또 여러 자원들이 요즘 많으니까 또 그런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활용해서 또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좀 하루속히 빨리 시작하시는 거를 권장드릴게요. 저는 그냥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데, 꼭 토론 아니더라도 어떤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든지 그런 것들 내려놓고 도전을 그냥 해보는 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성장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4학년인데 여기 보니까 막 다 1학년들이 있고 뭔가 내가 해도 되는 활동인가?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를 그냥 내려놓고 뭔가 가서 하는 것부터가 첫 번째 발걸음인 것 같아서, 꼭 토론이 아니어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게 생겼다면 단순히 주변에서 그거는 좀 뭐 대기업 가는데 도움이 돼? 뭐 혹은 뭐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사실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 길을 갈 때 기회가 항상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시간 내주셔서 자리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사실은 뭐 휴가를 내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되게 바쁜 상황 안에서도 여기에 이제 와주셔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시는 후배님들 혹은 또 토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소중한 이야기를 해주신 우리 순미님, 또 규민님, 종훈님에게 좀 박수를 좀 부탁드리면서 저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